뭐 이런 데 보면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0이 되고 어떤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엔탈피를 이제 우리가 값으로 뽑아낼 때는 그 표준 형성 엔탈피에다가 25도씨죠. 혹은 298K. 그 25도씨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갔을 때 그 차이만큼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엔탈피 값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각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가스들마다 표가 따로 다 있어서 거기서 이제 찾아서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엔탈피를 구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써봤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 중에 뭐 좋은 예가 있었나? 예, 뭐 하여튼 이런 거. 어떤 이제 연료를 태워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또 그때 그 소위 난로라고 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되게 단순한 일법칙에 따라서 그 리액턴트의 엔탈피에서 프로덕트의 엔탈피를 뺀 것만큼 엔탈피가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것만큼 열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된다라는 되게 이제 심플한 결론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연료 뭐 예를 들어서 1km몰을 태우는데 요만큼 열에너지가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엔탈피 값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탈피를 계산할 때 각 물질의 엔탈피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요거 두 개 차이가 이제 Q 아웃인데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반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반응식을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이제 하게 두고 반응물과 상승물이 모두 표준 상태, 기준 상태인 25도씨 1기압에 있었다라고 하면 대단히 이제 정형화된 조건이 되면서 그때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발열량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25도씨 1기압으로 들어갔는데 태우면 이제 당연히 뜨거워지는데 이거 다시 이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만큼 열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그런 의미인데 특별히 이게 인아웃이 모두 기준 상태, 표준 상태면 그때를 이제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이 Q 아웃을 이때의 Q 아웃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예제만 할 건데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일반적인 상황을 전했어요. 보니까 액체 프로판이거든요. 다행히 25도씨에 들어가요. 뭐 1기압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액체는 뭐 1기압이든 아니든 1기압 문제하면 1기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7도씨죠. 차가운 공기네. 그리고 50% 과잉률. 그러니까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고 출고에서 1500K의 배기가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뜨끈뜨끈한 대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푸다 나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로라고 치면. 우리 이제 난로 생각하면 되죠. 배기가스 뜨겁잖아요. 뜨거운 대로 나오고 열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완전 전소가 돼서 이 결과물에 CO2만 있는 게 아니라 CO도 있다 이거예요. 덜 탔죠. 이게 이제 9대1로 존재한다. 조건이 자꾸 많이 달려요. 다행히 뭐 수소는 다 물로 전환이 됐다고 그래요. 얘가 지금 문제고. 그럼 당연히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연료가 분당 0.05kg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 조건에 따라서 공기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게 난로라고 치면 이때 Q닷은 얼마냐?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번 같이 이제 해볼 거고 책에 정확하게 똑같이 있어요. 그걸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먼저 요런 거 하려고 하면 반응식을 써야 돼요. 반응식
식으로 적어놓고 이제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 과잉률이 50%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 50%는 뭐에 대한 50%냐면 스토이키오메트리 할 때 대비 50%더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넣는다는 얘기죠. 익세스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조건을 알아야지. 그래야 그 다음이 되죠. 자, 그래서 프로판 태울 때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 어떻게 되냐면 대수 맞추기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했으나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면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거. 스토이키오메트릭은 무조건 완전연소 과정이죠. 네, 그래놓고 계속 맞추는 거죠. 자, 아까 C3H8이니까 C, CO2 3개, H8, H2O 4개 바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항상 요 덩어리로 산다 그랬죠. 어떻게 선택치고 거기 이제 모르니까 계속 A 해놓고 자, C하고 H는 써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O 밸런스 잡아야죠. 2A는 6 더하기 3 그래서 A가 5 그래서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릭이면 A가 여기 A가 5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죠. 5인데 50%를 더 넣으니까 5가 아니라 7.5가 되겠죠. 이거 바로 쓸 수가 있어요. 7.5. 왼쪽은 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맞춰야 되는데 오른쪽은 자 C가 여전히 3개예요. 3개인데 저기 보니까 CO2하고 CO가 9대1로 나온다 그랬거든. 이제는 진짜 이제 보면 그러면 C 3개를 이제 9대1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2.7 대 0.3으로 나눠 가지면 되겠죠. CO2 2.7, CO가 0.3. 다행히 물은 다 그대로 전환됐다 그랬고 4H2. 자, 그러면 이제 다시 O 밸런스 잡아야 되죠. 왼쪽에 O2가 7.5, 그 5가 15개가 있고 왼쪽에 5가 15개. 오른쪽에 5가 5.4, 0.3, 4 더하기 O2 앞에 개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O2 밸런스를 저거에 잡아서 맞출 수가 있고 N2는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니까 7.5 곱하기 3.76 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데를 계속 A, B 이렇게 놓고 이퀘이션 세워서 같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저 개수 어떻게 맞췄는지 얘기 없어요. 그냥 바로 딱 적어놓고 끝나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조금 연습이 됐다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저 반응식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따져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여기다 적었어요. 적어놓고 그림도 갖다 놓고 보면서 하려고. 자 먼저 요걸 물어봤어. 에어 퓨얼 레이쇼. 공기 연료. 자 저희가 뭐였냐? 공기 질량 나누기 연료 질량. 공기 연료비. 자, 계산해야죠.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계산하냐? 반응식을 이제 저걸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편하냐면 그냥 연료가 1kmol 들어갔을 때라고 생각하고 쭉 계산하면 제일 편하겠죠. 연료가 1kmol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연료 1kmol이라고 치면 그죠? 예, 연료 1kmol. 근데 프로판이야. C3H8이야. 질량 구할 수 있죠? 질량 이렇게 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C 3개 곱하기 10, H 1이 8개, 이렇게 44 프로판의 분자량이죠. 44kg 퓨얼 퍼 여기 프로판이고 위에는 공기죠. 7.5 개수 산소 O2 32 그 다음에 28이 질소인데 3.76개 있죠. 산소 하나 더. 이것도 이제 계속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계산하니까 23.4. 요게 에어퓨얼 레이셔다. 지금 현재 50% 과잉 공기 집어넣는 요 상황에서 23.4 킬로그램 에어 퍼 킬로그램 퓨얼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엠닷 에어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엠닷 에어. 자, 연료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양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식을 만족시키는 공기량은 정해지겠죠.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에어퓨얼 레이셔가 기본적으로 에어 나누기 M 퓨얼이니까 우리가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가 전체기, 그지? 이렇게 하면 M닷 에어가 M닷 퓨얼에 뭘 곱하는데요? A의 플러스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물량이 있어요. 0.05kg/ml. 이렇게 23.4를 이제 곱하면 1.17이라고 나오죠. 단위를 좀 일부러 더 엄밀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 에어퍼미니트하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해결이 됐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Q 다 나오세요. 시간당 얼마만큼 난로에서 열 전달이 나오겠느냐 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 뭐 요 기준이죠. 1kmol 태웠을 때 얼마 나온다 이거죠. 네, 요거 갖다 나중에 이제 시간당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하고 일단 먼저는 얘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ol 태웠을 때 가정하고 좋아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리액탄트 총 엔탈피, 프로덕트 총 엔탈피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먼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1kmol 프로판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식을 써보는 거예요. 리액턴트의 총 엔탈피. 우리가 이제 고상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시그마 모든 리액턴트에 대해서 NiHi. 이제 괜찮죠? I에 해당되는 거는 리액턴트니까 프로판이 있을 거고 공기도 있는데 공기도 따져보면 질소하고 산소가 있죠. 프로판, 질소, 산소. 이 I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풀어서 고상하게 적어볼까요? 자, 몰수에다가 요거 동의하시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표준 형성 엔탈피 기준값에다가 많은 차이. 근데 만일 이제 이상기체면 어떻게 돼요? 이상기체죠 이미. 예, 이상기체 어떻게 돼요? 표준 형성 엔탈피에 여기 25도씨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아까 1500K였죠? 큰일 날 소리. 반응물이죠. 예, 반응물의 온도. 요건 기준값. 자, 요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 없으시죠? 예? 자, 그런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 세 가지대로 써줬어. 와. 자, 프로판. 지금 리퀴드 프로판이에요. 몰수. 자, 잘 봐봐요. 혹시 이상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 프로판에 다행히 프로판이 25도씨로 들어가고 있거든. 일기하고 이미 뭐예요? 표준 상태, 기준 상태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그때 이 프로판의 엔탈피는 그냥 표준 형성 엔탈피죠. 25도 실기압 값이니까 이것이. 동의되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O2하고 N2를 할 건데, 자, O2의 몰수에 잘 따라가 보세요. 자, O2의 표준 형성 엔탈피,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통째로 298에서 지금 현재 공기가 7도씨예요. 280K. 그래서 기준치에서 이렇게 280K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동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N2 몰수에다가 동일하게 10부터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집어넣을게요. 자, 먼저 질소하고 산소부터 할게요. 질소, 산소.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이거예요. O2하고 N2는 표준 형성 엔탈피가 제로죠. 지우면 되고. 자,
자, 그 다음에 280K, 298K는 어디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죠. 테이블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어요. 오토 같은 경우에 0, 8150, 8682 돼 있는데 여기 아마 상소표, 오토표에 가서 8150 찾을 수 있어야 되고 8682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예. 질소도 마찬가지요. 예. 몰수 잘 맞죠? 오토 7.5에 1, N2 7.5에 3.76. 복잡해 보이지만 뭐 할만해요. 예. 자, 그 다음에 프로판도 1km몰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가정하고 있으니까 1km몰이고, 자, 프로판의 리퀴드 표준 형성 엔탈피를 갖고 와야 되죠.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표준 형성 엔탈피 표로 이제 한번 가보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A-27표 6표 26 보니까 예, 표가 이제 잘려서 내가 좀 들어 올려줄게. 프로판 그다음에 여기가 프로판이 있는데 프로판 여기 있죠? 값이 마이너스 103850 kJ/kmol이라고 있어요. 근데 단위가 뭐? 이게 뭐지? 무슨 상태지? 가스. 우리가 원하는 건 액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적어놔야겠지. 프로판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스예요. 마이너스 103850. 다시 아까 거기로 가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리퀴드가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어요. 대신 얘를 찾았죠. 가스를. 근데 이제 우리가 뻔히 알아요. 자, 가스하고 리퀴드는 엔탈피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증발 잠열만큼 차이 나는 건데. 그 다음 질문은 자, 가스 값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증발 잠열을 빼줘야 될까 더해줘야 될까? 리퀴드로 가려고 그러면 빼줘야 되겠지. 리퀴드가 더 낮잖아요. 얘네들은 낮은 건 그래서 빼줄 거야. HFG 동그라미는 이제 25도씨 1기압에 되겠지. 잠열, 증발 잠열. 자, 요게 A-27표에 가면 있었어요. 잠열, 연료에, 각 연료에 잠열이 혹시 뭐 기억 안 날 때를 대비해서 요 표였어요. 거기 보면 이제 프로판이 있고 여기 있어요.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즈 프로판 335 있어. 335. 그래. 근데 단위가 뭐지?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이요? 네. 자, 그래서 뭘 또 해야 돼? 네. 여기 지금 킬로몰 단위였거든. 근데 얘는 또 킬로그램으로 주네. 이걸 또 변환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하라고? 분자량을 곱해야 되겠죠. 곱하든지 나누든지인데 곱해야 되겠죠. 단위로. 그래서 요 모양으로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리퀴드의 표준 형성 엔탈피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따로 조금 적어놨고요. 저 값이 얼마나?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1896이라는 값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저기 녹색 저 C 노트라고 돼 있죠. 예. 본문 풀이보다 더 자세하게 적어봅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를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뭐 마이너스 13778 이렇게 나왔는데, 자, 1kmol 프로판 태웠을 때 기준이라고 했죠. 네,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아하니까 이제 계산기 두드릴 때 잘해야 된다, 못해도 된다? 잘해야 된다. 한 개 잘못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저분하죠? 네. 자, 요게 근데 HR이에요. 리액턴트의 총 엔탈피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트 계산해야겠죠. 자, 프로덕트는 오른쪽일 거예요. 1500K. 두루루루. 저기 2.7, 0.3 돼 있는 거. 자, 요 바로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자, 5가지 기체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각 기체의 중 개수 2.7, 0.3. 그 다음에 요 괄호속도 이제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시겠죠? 표준 형성 엔탈피에 아까 얘기한 대로 298K, 1500K 이렇게 각 표에서 다 찾아낸 거죠. 각각의 기체에 따라서 여러분들 책에 A-20, 21 제가 표 넘버를 적어놨어요. 그게 이제 CO2표, 15표 다 있어요. 찾아서 본인도 한번 찾아서 값을 보세요. 요 값이 진짜로 나오는지. 뭐 H2 같은 경우에 뭐 이건 당연히 가스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 형성 엔탈피도 이제 가스로 했어요. 또 물하고 값이 액체하고 다르겠죠 값이. 조심해야 돼요. 값이 마이너스 5167.1 1kg 그래서 HR하고 HP가 구해졌고 HR에서 HP 줄어드는 것만큼 Q아웃이 나온다고 했으니 Q아웃은 그냥 두 개를 빼면 363,882 하고 나오는데 이게 1kmol 프로판.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건 사실은 Q가 나오시잖아요. 점을 찍어야 돼요.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점을 위에 만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이제 뭐 곱하든가 나누든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한번 잘 봐보세요. 연료의 진양유량에다가 분자량을 나눠주고 다시 Q아웃을 해준 거야. 왜 그럴까? 생각이 가장 좋은 방법은 단위를 보시면 돼요. 단위를. Q아웃의 단위. 이거 단위에서 결론적으로 이 단위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당연한 질량유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그냥 몰 유량이죠. 연료 몰 유량이 돼요. 몰당 발열량이니까 거기다가 몰 유량을 곱하면 시간당 발열량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example 16-6 16-8 6 16-6 책에 있습니다. 네. 네, 녹색으로 적어놓은 코멘트들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되게 빨리빨리 들어오죠. 제목이 아디아베틱 플레인 템퍼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용어를 바꾸면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되는데 단열 화형 운동이라고 그냥 용어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연료를 태우면 뭐 열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차이가 안 나요. 자, 근데 만일에 저 연소 탱크를 단열을 시키면 어떻게 됐었어요? 아무 열도 빠지지 않는 상태면 Q아웃이 없죠. 그냥 HR이 HP가 되죠. 자,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연소할 때 생기는 열 에너지가 그 생성물, 배기가스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생성물이 대단히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열 에너지를 가진 채로 배출이 돼요. 단열이 됩니다. 단열이 안 되면 열 에너지가 셀 거고
대기가스 온도가 그때보다는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예요? 요 연소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최고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잘 싸서 모든 에너지는 가스 기가스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가 제일 뜨거워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조금 더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자 일단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벽면이 단열이면 그때의 생성가스, 생성물의 온도가, 혼합물의 온도가 제일 높을 것. 그거를 그러니까 이론적인 최대 온도가 되죠. 그거를 단열 화염 온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돼야 되겠죠. 자, 요래 놓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완전 연소가 안 될 때보다 완전 연소가 될 때가 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동의하시죠? 더 타면 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완전 연소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지. 자, 일단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 정량 조건. 그때 이퀴밸런스 레이쇼가 얼마예요? 이거 잘 안 할 거야 아마. 자, 이퀴밸런스 레이쇼. 이퀴밸런스 레이쇼가 뭔지 혹시 기억나? 그쪽에 어딘가 있는데, 자, 이퀴밸런스 레이쇼가 어차피 나중에 공부할 거 아니야, 근데. 이퀴밸런스 레이쇼가 1, 뭐 한자로 일본 시간자로 방량비라고 부른다 그랬죠. 1이면 그때가 스토이키오메트릭 조건이었어요. 연료하고 공기가 딱 정량으로 들어가는 게 이퀴밸런스 레이쇼 1이었어요. 그때는 뭐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기 넣어주면 뭐 운 좋으면 완전 연소하겠죠. 자, 그거보다 공기를 더 넣어주면 뭐 완전 연소할 수 있죠. 산소가 많아지니까. 자, 과잉 공기 넣어줬을 때 이퀴밸런스 레이쇼는 얼마지?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자, 과잉 공기가 들어갔을 때 이퀴밸런스 레이쇼는, 자, 연료가 희박하다, 공기가 많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죠? 그때 이퀴밸런스 레이쇼는 1보다 작아요. 앞에 있어. 예. 그럼 반대로 연료가 남아돌면, 공기가 모자르면 이퀴밸런스 레이쇼는 1보다 크죠. 자, 이퀴밸런스 레이쇼가 1보다 크면 연료가 남아돌면 완전 연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완전 연소가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이퀴밸런스 레이쇼가 1이거나 1보다 작거나 뭐 이런 상황이야. 어쨌든 이래. 과잉 공기를 때려 넣어. 완전 연소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그렇게 될 때, 자, 단열 화염 온도는 공기를 때려 넣을수록 단열 화염 온도는 어떻게 될까? 자, 비교를 두 개를 하죠. 스토이키오메트리 딱 정량으로 해서 태울 때의 단열 화염 온도하고 완전 연소 됐다고 치고, 과잉 공기를 한 몇백 프로 때려 넣어가지고 완전 연소 시켜서 나오는 단열 화염 온도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 전자야 후자야? 전자가 뭔지 기억이 안 나? 전자겠죠.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태울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있고 완전 연소 된다고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뭐 얼마 나올 거야. 근데 과잉 공기 더 잘 타라 하면서 과잉 공기를 넣어주면, 과잉 공기는 뭐예요? 결국은 안 타고 남는 애들이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럼 걔들은 뭐예요? 연소 반응에 참여는 안 하는데 대기가스에서 열에너지는 나눠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국밥 한 그릇 10,000원인데 내가 딱 10,000원 들고 와서 혼자 딱 필요한 거 먹고 내가 다 먹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 2명 데리고 가는 거야. 돈은 내가 냈는데 걔들은 내 숟가락이 떠먹고 나오는 거지. 나는 배가 안 차는 거지. 과잉 공기가 들어가면 단열 화염 온도가 낮아지겠죠. 열에너지를 나눠 가져야 돼요. 따라 들어가는 애들이 그냥 쓸데없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동의하시죠? 네. 그것도 동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연료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근본을 보고 어떤 연료를 태워서 최대한 막 높은 온도를 놓고 싶은 거.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디 뭐 가스터빈 만드는데 뭐 가스터빈 날개 열 처리를 해야 돼. 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해. 뭐 아니 뭐 우주선 뭐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뭐 하여간 높은 온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근데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래. 그럼 내가 그때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최고 온도는 단열 화염 온도 중에서도 스토이키오메트릭 할 때 단열 화염 온도가 제일 높은 거죠. 동의하시죠? 거기까지 동의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곁다리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내가 특허를 등록하겠다, 발명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연료를 써서 몇 천도까지 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반박을 여러분들은 하기 위해서 뭐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 연료를 이용한 단열화염 온도부터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거보다 더 높게 만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다른 게 추가로 있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연료 태우는데 옆에 거 알고 보냈더니 막 전기가 이따가씩 들어가. 이런 거.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표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배기가스 온도는 더 많이 낮아지겠죠. 네, 열이 세잖아. 예, 그래서 뭐 말을 길었습니다만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다행히도 25도씨 1기압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연료하고 공기가. 이러면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왜 좋은지 아시죠? 왜 좋은지 알잖아요. 예, 계산이 편해요. 그냥 딱 찾으면 돼요. 자, 요거 연료가 있어요. 우리말로 읽으면 이상해. 그래서 내가 그냥 CAH18인데 왜 웃음이 나오지? 네. 요거 영어 이름 뭐라고 하면 될까? 이 연료 이름 프로판, 메탄 이런 거 같지? 뭐라고 부르면 될까? C가 8개예요. 옥탄이에요. 옥탄은 어디서 들어가지? 옥탄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MMA 할 때 그 팔각인 옥타곤 옥탄이에요. 옥탄을 25도 실기압 공기로 태우죠. 자, 요 상황에서 단열 화염 온도 혹은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릭 할 때 단열 화염 온도를 구하라가 요거 질문이에요. 그럼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을 먼저 써야겠고, 그래서 옥탄, 리퀴드 옥탄을 뭐 이렇게 공기로 태워서 저렇게 나온다라고 개수를 이제 당연히 뭐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결과부터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HR하고 HP를 구해서 단열 상황이니까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같다라고 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HR을 먼저 구해요. 자, 다 비린 상태네. 자, HR은 자 옥탄 어딘가에서 찾아왔겠지. O2 A-26 찾아왔을 거고. 자, O2 N2는 다행히도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 바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HR. 자, HP는 이제 프로덕트 엔탈피인데 어쨌거나 온도를 알아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도를 몰라서 온도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그냥 출고에서의 온도를 이제 프로덕트 온도 P, 프로덕트 이렇게 놨어요. 그럼 이제 식을 먼저 세워보면 뭐 똑같잖아요, 그죠? 개수 뭐 8, 9, 47이 있는데 8의 뭐 형성 엔탈피에 엔탈피 차이 이렇게 식을 먼저 쓰겠죠. 그래서 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예를 들어서 CO2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형성 엔탈피고 표준 형성 엔탈피고 여기가 298켈빈 25도씨 값이겠죠. 여기가 자 아디아베틱 플레임 템퍼러처 혹은 프로덕트 템퍼러처인데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놓은 거죠. 요 온도에서 H2O에 대해서도 N2에 대해서도 똑같이 쭉 쓰는 거죠. 자,
단위를 안 쓰는 거를 되게 좀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니까 내가 모르는 값 부분하고 아는 숫자하고 이렇게 섞여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모아주는 거죠. 숫자는 숫자대로 다 모아주고 내가 모르는 값들만 따로 앞에 모아서 이렇게 썼어요. 8H 9 47 이게 이제 뭐하고 같아야 된다? HR은 여기 HP 값이 여기 HR 값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게 되는 온도를 찾아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거는 그냥 온도 따라 쭉 있는 각 기체의 값들에 대한 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이제 좋은 이름도 있지만 사실 뭐가 다 대충 한 가정을 해 한 2000K 표에서 찾을 수 있지. CO2, H2 계산을 쭉 했는데 HR 값보다 좀 낮아. 예를 들어서 HR이 이만큼인데 내가 한 2000K 가정하고 계산한 값이 한 여기에 있어. 그럼 뭔가 좀 모자르죠? 한 2000, 한 뭐 500K?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 근데 이제는 높게 나오네? 그럼 너무 많이 썼지? 그럼 이제 조금 낮춰. 그래가지고 맞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만약 이제 뭐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면 이런 그런 애들은 요 입구 연료 산화제 조건을 주면 계산을 해주겠죠. 그냥 가정할 것이 얼마고 나옵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계산 과정을 따르겠죠.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 로직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뭔가를 할 때. 이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책에 이제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책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릭 할 때만 구한 건데요. 책에 있는 예제는 스토이키오메트릭이 아니라 과잉공기 때려 넣을 때도 다시 한번 구했을 때 실제로는 이제 출구에서 단열 온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양만 더 많은 거예요. 개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요 정도가 아마도 빨리 예, 요 정도가 이제 연구 쪽에서 뭐 우리가 하면 되겠다 싶은 분량이고요. 다음 주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에도 수업이 있으니까 보시고 17단원 약간 좀 하고 정리하고